안녕하세요. MVP 코딩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기초와 문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파이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 때문인데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문법이 간단해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학생들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그리고 일반 직장인, 실제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다양한데 단순한 계산기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게임 개발, 로봇 제어, 웹사이트 제작,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AI 전문가들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이런 그거와 같은 서비스에도 파이썬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예전에 한 번에 보는 파이썬 언어라고 해서 제가 블로그를 쓴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다고 하셔서 영상으로도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좀 잘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간단한 문법은 배웠는데 조금 더 팁이나 혹시 내가 모르는 문법 같은 게 좀 더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기본적인 문법부터 시작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대학생들의 과제 같은 그런 성격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룰 테니까 이 영상 하나로 파이썬 문법 많이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파이썬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치시면 여기서 python.org라고 해서 나오죠. 그쵸? 자, 여기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있죠. 그쵸? 여기에 이 부분에 들어가셔도 되고 다운로드 누르셔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바로 여기 윈도우즈를 위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가 있죠. 이걸 누르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파이썬 패스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어디서든지 파이썬을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설치를 하게 되면 어, 자,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라는 것과 그냥 파이썬이라는 게 두 가지가 설치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버전들도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파이썬은 버전별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버전이 이렇게 설치할 때마다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아이들이라는 앱과 파이썬이라는 요 두 가지 앱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요건 파이썬 3.10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프롬프트처럼 우리 CMD 명령 프롬프트라고 해서 윈도우즈에서 치면 보통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요창과 비슷한 겁니다. 요창을 비슷한 건데 파이썬이 실행되는 것에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로 내가 모든 명령을 입력하고 출력을 받는 그건 똑같고요. 자, 아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자, 아이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하는 부분은 꺽쇠 3개가 있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인터페이스는 동일한데 여기는 메뉴 같은 게 있습니다. 메뉴. 여기는 단순히 그냥 내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요 아이들이라는 거는 입력 외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소스 파일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코딩을 하고 소스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부 그 코딩할 수 있는 편집 툴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소스 파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는 거는 파이썬을 처음 설치했을 때 가장 최소한의 편집할 수 있는 기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옵션에 들어가서 config에 configuration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폰트나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폰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줄여 주실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 쪽에서는 클래식도 맞출 수가 있고요. 클래식은 보통 처음 설치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좀 어두운 화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 편안하죠. 이게 더 하얀 화면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파일을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코딩을 하고 런을 시키면 그 출력이 요 아이들 창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 인풋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건 이제 소수를 판별하는 코드인데 이렇게 10을 입력하면 소수 아님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0을 입력하면 종료가 되고요. 요 꺽쇠 3개가 현재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아이들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그 명령어가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이라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가 출력되죠.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법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면 첫 코드는 항상 이제 헬로 월드를 찍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헬로 월드 이렇게 입력하면 그냥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자, 헬로 월드라는 건 문자인데 파이썬에서 문자를 출력하려면 쌍따옴표로 문자를 감싸거나 아니면 단따옴표로 문자를 감싸야 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쌍따옴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싸게 되면 이것도 같은 문자열인데 실제로 출력될 때는 단따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단따옴표로 해도 되고 쌍따옴표로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문자를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단따옴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단따옴표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두 개가 더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걸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출력이 잘 되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변수와 자료형인데요.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 저장소의 이름입니다. 변수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없으면 어떤 데이터도 저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면의 표현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만큼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의 이름은 보통 영문으로 짓습니다. 영문. 보통 x, x나 y, z, i, 이렇게 등등의 한 글자로 된 변수 이름을 보통 쓰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약간 좀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변수명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x는 1이다 라고 쓰고 이렇게 x의 값을 1을 넣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이라는 건 이제 정수죠, 정수. 양의 정수인데 x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을지는 본인 마음대로지만 보통은 이제 한번 저장한 값과 같은 자료형의 값을 넣는 게 기본입니다. 자, 보시면 x는 1이라면 이제 x는 정수형 변수가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실수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는 0.1 이렇게 해서 실수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hello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배열은 나중에 배울 텐데 배열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리스트라는 배열인데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값이 1, 2, 4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배열 형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자료형이라고 하면 요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정수, 실수, 문자열, 배열. 그리고 true, false를 나타내는 불 값이 있습니다. x는 예를 들어서 이제 true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x는 이제 true,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는 형태로 표시가 되고 저장이 되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값이 없다라는 뜻의 none이라고 하는 자료형도 있습니다. 이건 값이 없다는 자료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여기서 이렇게 살펴봤던 배열 형태의 자료형이 있는데 여기서 봤던 요 1, 2, 4 요거는 리스트라는 자료형 배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튜플이라고 있습니다. 튜플이라는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는 가로로 이제 원소들이 묶여져 있는 형태의 배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고 해서 키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키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자료형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이제 웹에서 자료를 주고받을 때 제이손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는데 그것과 형태가 이제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다릅니다, 자료형이. 같지는 않고 좀 다른데 이제 변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형을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집합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집합은 딕셔너리랑 똑같이 중괄호 감싸는데 얘는 키밸류 쌍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값의 원소로 배열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상세하게 알아보고요. 일단은 이런 자료형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값을 할당하는지에 좀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던 부분들은 equal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변수가 나오고 오른쪽에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변수나 값을 오른쪽에 쓰고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저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equal이라는 게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모든 값들은 다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변수는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정의를 할 때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변수를 그대로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어떤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값이 다르죠, 그렇죠? y는 예를 들어서 x는 1이라고 선언을 하고 y는 x의 값을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더 추가적인 수식을 통해서 계산된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equal은 할당 연산자라고 불리고요. 우측의 값을 좌측의 변수에 저장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고요. 자, 이제 변수의 정의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변수명을 지을 때도 이제 규칙이 있는데 보통은 영어 숫자 언더바로 구성이 됩니다. 한글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x라고 입력하고 값을 1을 넣으면 이 x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 변수의 이름도 문자열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명이 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특수 문자와 공백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 x 예를 들어서 x는 1이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앞에 1, 2가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 기호들이 있는데 영문 같은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이 연산자와 제어문, 반복문과 조건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용 불가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코드 내에서 뭐 and를 뭐 이렇게 1로 준다든지 if를 1로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오류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변수명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 sum이라는 함수 자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변수명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고요. 쓸 수 없는 변수명들은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유념해서 변수명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문자 넘과 소문자 넘은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넘이 1이고 넘이 2가 되면 num은 1이고 num은 2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도 나중에 배울 텐데 이제 타입이라고 해서 이 자료형을 볼 수가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변수의 자료형이 뭐냐라고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쳐주면 이게 클래스라고 해서 나오고 int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int라는 거는 정수형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0.1이라고 했을 때 타입 y라고 이렇게 치면 플로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파이썬이 알아서 자료형을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타입을 쳐보면 여기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플로트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tr이라고 해서 문자열이라는 자료형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리스트나 아니면 불, 난타입, 튜플, 딕셔너리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쭉쭉쭉쭉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석을 달 수가 있는데 주석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 이제 설명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스를 좀 많이 코딩을 하게 되면 각 함수나 아니면 변수명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주석을 달아서 이게 어떤 코드다 라고 설명을 달아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죠. 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보통 이제 개발자들도 코드를 좀 많이 짜다 보면 자기가 짠 코드를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잘 이해를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짰지? 이게 무슨 코드지? 라고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어떤 함수나 내가 특정한 기능을 하는 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주석문을 이렇게 달아두면 나중에 봐도 내가 이렇게 해서 코드를 짰구나 라는 걸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은 웬만하면 가급적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